여러분, 2026년 1월 2일 밤 10시,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짧지만 강력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개시. 이 세 글자가 던진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명령과 동시에 미군 기지 20여 곳에서 잠자고 있던 스텔스 전투기 F-22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B-1 폭격기를 포함 무려 150여 대가 넘는 항공기가 일제히 베네수엘라의 밤하늘을 향해 굉음을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어둠을 찢고 날아오르는 전투기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중전력의 동원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초토화시키고 지상 특수부대의 안전한 침투를 보장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독재자의 철권 통치 아래 있던 베네수엘라 측 경호원 80명이 처참하게 사망하는 격렬한 교전 속에서도 미군의 사망자는 놀랍게도 0명.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작전은 완수되었습니다. 작전 개시부터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29분.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은신처에서 수평으로 들려 나가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재자의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철통 같던 강철문이 닫히기 직전 단 3분 만에 침투하여 작전을 성공시킨 델타포스의 소름 돋는 작전 전말,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 그리고 첨단 기술이 빚어낸 한편의 스릴 넘치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작전을 통해 현대 특수부대 작전의 정수와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동시에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 시간, 29분의 기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작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례 없는 수준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CIA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즉 동선, 거주지, 식습관은 물론 심지어 그가 아끼던 애완동물의 정보까지 파악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와 완벽하게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수십 번, 수백 번의 예행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전의 이름은 확고한 결의, 영어로는 아퍼레이션 애브솔루트 리잘브였습니다. 작전명에서부터 느껴지듯 미국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전의 핵심 목표가 단순히 베네수엘라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폭격이나 암살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정밀성과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임무였음을 의미합니다. 생포 작전은 제거 작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불확실성이 큰 임무입니다. 목표물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제압해야 하므로 병력의 숙련도와 장비의 정밀함이 극도로 요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작전의 정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 주력 항공기 150여 대를 출격시키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중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춘 F-18 전투기, 전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E-2 조기 경보기,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A-18 전자전기, 그리고 전략 폭격기인 B-1 폭격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찰 및 감시를 위한 무인기 드론들도 다수 동원되어 실시간 정보를 지상 작전 부대에 제공했습니다. 이 합동 공군 부대는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을 초기 단계에 완전히 무력화시켜 지상 작전 부대를 태운 헬기가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심층 분석 미군은 공습과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일대에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베네수엘라군의 통신망과 전력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의 핵심인 전력망이 마비되자 카라카스 시내 전체는 순식간에 암흑 속에 잠겼고 모든 통신 시스템은 먹통이 되었습니다. 군 통신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까지 모두 끊겨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군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 통제를 완전히 마비시켜 효과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암흑 속에 갇힌 베네수엘라군은 누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눈가리개를 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미군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은 베네수엘라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적인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파괴력뿐만 아니라 정보전과 심리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보와 통제의 우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미니 훅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80명의 베네수엘라 경호원이 사살되는 참혹한 교전 속에서도 어떻게 미군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작전의 성공 요인을 파헤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전설적인 3분 법칙에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빠른 침투를 넘어 압도적인 준비와 훈련, 그리고 최첨단 장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놀라운 3분 법칙이 어떻게 작전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델타포스가 어떤 전략으로 무장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델타포스는 훈련 단계에서부터 3분 안에 목표물에 도달하고 제압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연습했습니다. 이들의 훈련은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상작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 이름조차 비밀에 붙여진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였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어려운 임무만을 전담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과거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성공적으로 잡아냈던 전설적인 부대이며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도 역시 그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최고 수준의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심리전 능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엘리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항상 극비리에 진행되며 임무 성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베네수엘라 방공망이 무력화된 틈을 타 특수 제작된 적어도 침투 헬기를 타고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이 헬기들은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 레이더망에 거의 탐지되지 않았으며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목표 지점에 착륙하자마자 대원들은 지체 없이 은신처의 강화된 문을 시사, 폭약과 특수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문을 폭파하는 순간조차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마두로 대통령이 숨어있던 은신처 내부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이 3분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 시간을 넘어 수개월간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 완벽한 모의 작전, 그리고 대원들의 극한 훈련이 만들어낸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3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원들은 은신처 내부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경호 인력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최적의 침투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243 전환 멘트 당시 현장은 한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문자 그대로 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셀리아 플로레스는 델타포스의 침입을 감지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강철로 된 안전실문을 닫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안전실은 두꺼운 강철 벽과 특수 잠금 장치로 무장되어 있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이 문만 닫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델타포스의 손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대원들은 재빠르게 안전실 안으로 진입하여 마두로 부부의 마지막 도피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심층 분석 델타포스 대원들은 침투 후 5분간의 숨막히는 사투 끝에 마두로 부부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5분 동안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델타포스 대원들의 압도적인 기량과 팀워크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즉시 작전 헬기에 탑승하여 인근 카리브해에 대기 중이던 미 해군 함정 USS 이오지마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USS 이오지마함은 상륙 강습함으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으며 고도의 의료시설과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포된 고위 인사를 안전하게 수용하고 이동시키기에 최적화된 함선입니다. 미군 헬기 1대가 이송 과정에서 피격되었으나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정도로 델타포스의 작전 수행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명령한 순간부터 마두로 부부가 미 해군 함정에 무사히 이송될 때까지 불과 2시간 29분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는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송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적인 법 집행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1,500만 달러, 나중에는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며 준비했던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델타포스의 능력은 다시 한번 전설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성공 후 아주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자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이면에는 베네수엘라 측 경호원 80명의 희생과 함께 러시아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이 자국을 공격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8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작전의 성공이라는 미국의 주장과는 대조적인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행동을 무력 침략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작전이 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이 국제 질서에 새로운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 특정 국가의 지도자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자국민에게 폭압적인 통치를 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민감하고 논쟁적인 사안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2시간 29분의 기적은 완벽한 작전 수행이라는 찬사. 이면에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윤리적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델타포스의 성공적인 작전은 분명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히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넘어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이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가?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작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작전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국제사회의 보다 심층적인 반응, 그리고 이러한 작전이 미래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